한국 사람의 리딩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해낸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직독직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아이가 직독직해를 너무 지겨워하고 하다 보면 또 리딩 속도가 많이 늦어지는데 그래도 직독직해를 꼭 시켜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직독직해는 아주 복잡한 그 지문과 문장들을 제가 전 영상에서 구문 분석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수준의 문법 지식을 이용해서 의미를 한눈에 빨리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의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직독직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이렇게 뱉어내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근데 이거를 그래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2차 가공하는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차 가공이라는 것은 그 한국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냈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고 이상한 느낌의 그런 1차 해석, 그거를 마음으로 의미상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 그런 2차 해석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 직독직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도구 같은 건데요. 어떤 지문을 이제 직독직해 해야 하나,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논픽션을 하는 건데, 이제 어려운 지문이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또는 아주 새로운 내용들, 그러니까 팀 자체가 뭐 경제 용어가 나온다거나 철학적이거나 뭐 사이언스에 관한 내용이거나 접해보지 못한 내용들이 나올 때 직독직해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는 이게 리딩이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문장 구조가 어려워지는 것을 리딩 난이도가 높다고 하고, 두 번째는 단어, 어휘가 너무 어려워서 리딩이 또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양한 배경 지식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해본 내용 자체가 너무 생소할 때, 그럴 때 이제 리딩이 되게 어려운 건데, 직독직해는 이 세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직독직해 하다 보면은 일단은 의미 파악이 정확하게 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구조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게 되니까 어휘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내가 생소했던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 손으로 써보거나 말로 하면서 그걸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맥락, 그 이제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꽤 맞췄을 때 대의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자칫 잘못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직독직해가 일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리딩이 너무 이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안 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건 맞는데 결국에 이게 연습이 많이 돼서 몸에 이제 붙어버리면 사실 속도가 리딩 속도가 상승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률이랑 같이 상승하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직독직해를 잘하는 것이 목표로 가져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리딩을 이제 고급 스킬로 하는 것을 최종 목표라고 잡으시면은 이 직독직해를 몸에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치 운동 같은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붙여줘야지 힘이 세지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직독직해를 통해서 고급 리딩 스킬로 가져가기까지 위해 계속 무한한 연습을 해주면서 그거를 꼭 손으로 말로 뱉어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하는 그런 리딩 연습의 그 종류의 하나로 직독직해를 도구로 가져가시는 거지, 그게 이제 리딩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근육을 붙이듯이 좀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 조금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직독직해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냐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볼 때 저도 직독직해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조금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막 영어 정보가 발달하진 않아서 그냥 지문을 읽고 해석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영어로 직업을 삼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언제 제일 잘하게 됐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 수능 입시 볼 때도 아니고 대학교 때도 아니고 미국에 유학 갔을 때도 아니고 대학원 다닐 때가 영어 실력이 가장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한 거 외에 영어 실력이
그때 가장 많이 늘었거든요. 어떨 때는 한국어 책 읽는 것보다 영어 책 읽을 때가 더 빠를 때였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도 그러니까 페이퍼를 써내야 되고 데드라인까지 뭘 자꾸 라이팅을 써내야 되고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고 근데 시험을 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리딩 원서 읽기를 너무 많이 이제 대학원에서 시키는데 그거를 빨리 시간 내에 읽어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의미는 안 다가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 분석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계속 한 거죠. 근데 그걸 좀 오래 했어요. 그리고 많이 한 거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그걸 해보니까 어느 순간 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독직해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의 리딩을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을 해낸다는 것은 일단은 국어력도 필요하지만 그 문장을 보는 구조 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지 그 리딩 유창성이 많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중고등학교 때도 직독직해를 막 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하진 않았는데, 대학원 때도 물론 그렇게는 했는데, 그냥 그 안에서 제가 약간의 노하우를 혼자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리딩을 해내. 왜냐면 이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저도 빨리빨리 리딩을 해내야 되니까 문장을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이게 핵심어인지 이걸 너무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꼭 한국어로 다 뱉어내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직독직해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의 물리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몸에 붙여주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직독직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 찾고 이래서 이렇고 이거 해석을 좀 한국어로 이렇게 써주고 이게 하다 보면은 끝에까지 한국어로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몸에 붙었다 하면 안 해도 되고 키 센텐스만 해도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직독직해 가져가면 되는데 애들이 직독직해 굉장히 하기 싫어하죠. 이제 그 싫어하는 이유가 일단 구조가 어려워요. 어려운 지문을 하다 보니까 구조가 어렵고 그거를 파악하려면 문법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문법 지식이 없으면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장들만 모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렵고 해석을 했는데 한국어도 어려워요. 단어를 사전 찾아서 단어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 한국어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문장 바이 문장 계속 하고 있으면 속도가 안 붙어요. 읽기 속도가 안 붙어. 근데 내가 영어 잘하는 애라고 소리 듣고 자라왔는데 리딩 속도가 안 붙으니까 자꾸 걸리고 이게 속도가 안 나니까 내가 리딩을 못하는 것 같고 우리 애가 리딩을 이게 속도가 이렇게 안 나는데 직독직해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때 게다가 선생님이 한국어로 쓰라고까지 하면은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이런 이유들을 좀 납득을 시키면서 저는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조금 해야 된다고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영어 레벨을 한 단계 좀 업시키고 싶은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이라면 이거는 하다 보면 문법과 어휘가 같이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조 파악하는 훈련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문법 지식을 같이 쓸 수밖에 없고 어려운 지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짚으려면 거기 안에 어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단어집으로 외우지 않아도 그 어휘를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등 고학년 이상이라면 조금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디테일한 정보와 어려운 추론 문제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느낌과 감으로 해석을 해버릇하는 아이들이 있죠. 분위기 파악을 해서 해석을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사실 이 추론 문제나 디테일한 문제들을 잘 못 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직독직해를 하다 보면 조금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아마 질문이 제일 많으셨던 그 사항인 것 같아요. 글밥 높은 원서를 읽는 아이인데도 비문학 지문을 읽거나 뭐 레벨 테스트를 보거나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러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직독직해를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직독직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리딩이 오답률이 높은 아이들 많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직독직해를 통해서 그런 리딩 훈련을 좀 해주면은 어떤 교정이 조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막상 해석은 또 다 했는데 그 맥락 파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맥락 파악이 안 되는 건 사실 국어를 좀 못하는 건데, 영어랑 국어를 다 같이 못하는 케이스가 이제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은 국어 실력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소단락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락이 뭐 5개 이렇게 지문에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뭐뭐에 대한 소개, 두 번째 단락은 뭐의 장점, 세 번째 단락은 뭐뭐의 두 번째 장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같이 통해서 직독직해랑 같이 해주면 이게 조금 둘 다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직독직해는 중고등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렸죠. 그 영어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통번역대학원이나 이런 데 이제 가면요, 실제로 직독직해를 시켜요. 한국어로 뱉어내라고. 물론 쓰지는 않는데 말로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 다니는 그 어학원인데 뭐 그런 강남이나 종로에 있는 그런 어학원을 가도 독해 연습 집중적으로, 토플 그런 시험 볼 때도 집중적으로 키 센텐스 같은 건 다 시키거든요. 직독직해는 저는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독직해를 일단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류 이제 고등 모의고사나 탭스, 토플 이런 리딩 지문을 조금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고, 굳이 직독직해를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정확한 의미 파악이 이게 몸에 붙으면,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아주 몇 년 이상 많이 하다 보면은 의미 파악이 빨리빨리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약이 빨리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리딩 유창성이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속독이 되고, 그래서 직독직해를 많이 너무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데 이거를 시켜야 되냐, 이거는 그 과정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독직해를 하면은 결국에는 리딩 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리딩은 사실은 그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초등학생들한테는 이게 많이 와닿지 않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공식적인 어떤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중학교만 진학을 해도 내신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같은 것들은 다 시험을 들고 풀기 때문에, 사실 시험 영어에서는 특히나 영어가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속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확한 속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직독직해는 그런 면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직독직해를 할 때 주의점은, 그 독해를 하는 거는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손으로 쓰고 1차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직독직해는 거기까지인데, 여기에서 가공하는 해석, 그러니까 제가 가끔 뭐 영혼을 갈아 놓는 해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기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의미가 다가오게끔, 그 맥락과 스토리가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해석을 해줘야지 찐 실력이에요. 그 리딩의 이제 찐 실력 같은 건데, 그런 수준으로 이걸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어력이 좋은데 직독직해까지 아이가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친구들은 더할 나위 없이 리딩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직독직해를 잘한다는 것은 한국어 어휘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 지식을 한번 알려줬을 때 적용을 센스 있게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휘 공부, 그러니까 총알 같은 거를 좀 장전을 한다는 느낌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어휘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구문을 조금 복잡한 지문도 그 해체쇼를 할 수 있는 구문 지식이 좀 있고 하면은, 이거는 고등 수준의 모의고사를, 왜 영어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도 한 2년 막 빡세게 하고서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1등급을 되게 안정적으로 받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는 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영어 수준이 금방 업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공부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써봤어요. 근데 처음 읽었을 때 지문이 한 반절 이상이 해석이 안 되는 지문을 고르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직독직해 애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너무 쉬운 지문을 한국어로 다 하라고 했을 때 지겨워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려운 지문을 구조 분석을 해야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시간을 거기에 이제 투자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손으로 구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치고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뭐 묻고 화살표 치고 뭐 이런 등등의 해체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한국어로 빨리 또 이제 트랜슬레이트 되는 거거든요. 3번은 이제 손으로 코리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짝 비효율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효율적인 거를,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인데, 이거는 살짝 비효율이지만 애들이 처음 몸에 이거를 붙이려면 손으로 쓰는 방법밖에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 좀 써본다. 이거는 2년, 3년 내내 리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너무 지겨울 것 같고,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유닛 하나당 보통 지문이 2개씩 이렇게 짝지어서 나오잖아요. 하나의 띠이 있고, 그러니까 그 유닛 7이 만약에 사이언스다. 그러면 사이언스에 관한 그 지문이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건 조금 쉽고 두 번째 거는 조금 어렵고 이런 식으로 짝꿍이 이제 지어서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지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문은 하지 않고 그냥 스키밍식으로 읽어내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 덜 지겹기도 하고 계속 직독직해만 하기는 저도 조금 이게 지겹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지문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를 아주 정독을 한다는 생각으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은 정말 리딩 실력을 높이는 데는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해질수록 난이도가 계속 높은 지문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죠. 5번은 더 익숙해지면 각 문단의 핵심 문장만 하는 거예요. 모든 지문을 지금까지 다 했긴 했는데 메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럼 키 센텐스가 되는 그것만 직독직해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문장들이 보통 그렇게 조금 세련된 어떤 구조? 그 직독직해를 할 가치가 있는 구조 형태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메인 아이디어만 직독직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다 요약 정리를 하면은 하나의 맥락이 딱 이어지는 그런 훈련들, 요게 이제 직독직해를 잘 하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1번에서 5번까지를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익숙해지면 손으로 해석을 쓰지 않아도 내가 몸에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게 운동 근육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 많이 해야지 근육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붙을 때까지 이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1번에서 5번 과정이 두세 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2년이 최소 2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많이 시작했으면 중등 내내 이런 과정을 그냥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최소 2년은 해야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리딩 효과를 본다라는 거고, 리딩 실력이 상위권으로 진입할 정도가 되는 그게 2, 3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은 계속 양질의 퀄리티가 있는 리딩서를 계속 바꿔가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됐고, 누구에게 이제 필요한가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저학년인데 상급 레벨 학습자다. 그럼 직독직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아이가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고학년 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문법이 들어갈 때쯤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특히 시기에 대한 거는요, 한국 학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시험 영어에서 조금 필요한 더 스킬이기 때문에 한국 학년이 더 중요하지 영어 실력보다 조금 한국 학년을 더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요, 초등 중저학년인데 중급 레벨이에요. 그런 학습자도 직독직해를 해야 될까요? 중저학년인데 중급 레벨이다. 저는 이런 친구들은 지문당 단어 수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책들 보면은 뭐 words 이렇게 써놓고서는 250, 300, 200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 수예요, 그게. 근데 그 지문의 단어 수가 200 이하에서는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은 직독직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라리 이게 포인트가 중저학년인 거죠. 한국 학년으로 중저학년이면 아직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리딩서나 이런 리딩을 많이 빨리빨리 같은 레벨에서 많이 해줘서 차라리 글밥을 끌어올려서 고학년이 됐을 때 직독직해를 하는 게 낫지, 얘를 직독직해를 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 꼭 그 단어 수가 200으로 제가 기준을 잡았냐면요, 200의 지문들을 보면 지문의 내용이 어렵지가 않죠. 그 말은 곧 인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인지 수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곧 이게 학년이 어린 애들이 한다는 지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갖고 직독직해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리딩의 그 글밥, 단어 수를 더 높이도록 훈련을 하고, 직독직해는 그런 수준의 리딩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학년인데 중급 레벨이에요. 만약 6학년인데 리딩이 실력이 중급이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은 질문이에요. 이거를 정말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그 설명드려서 이제 아시겠죠? 직독직해를 하면 리딩 속도가 느려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 시점에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리딩 실력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빨리 읽게 된다. 빨리 읽는데 정확하게 읽게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속도를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석이 안 돼서 한 번 지문을 읽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해석을 2번 해요. 지문을 2번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해석이 안 돼서 지문을 2번 읽는 시간이 정독해서 리딩을 읽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서 모자라서 문제 못 푸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될 것 같아요. 직독직해를 아이가 진짜로 싫어해요. 그래도 시켜야 하나요? 진짜 싫어할 수 있어요. 상위권 애들이 오히려 특히 더 싫어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필요한 어려운 질문만 뽑아서 한다든지, 그 중에서 키 센텐스만 뽑아서 직독직해를 하든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상위권에 진입한 상태인 거죠. 근데 만약에 리딩 실력이 좋지 않은데 직독직해를 싫어한다. 근데 게다가 고학년이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약간 이 아이가 리딩이 정말로 어려운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딩도 너무 어려운데 한국어로 하라고 하면 어려워해요. 싫어해요, 애들이.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직독직해를 한다기보다 정말 아이가 극혐한다면, 근데 리딩 실력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조금 쉬운 지문을, 이런 케이스들은 조금 해도 될 것 같고, 직독직해에 힘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리딩을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큰 목표로 가져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리딩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허들을 낮춰줘야지 하기 싫어하는 거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서 읽기를 많이 하는 상급 레벨 학습자도 직독직해 해야 하나요?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거가 한국 학년에 달려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연습 문제처럼 풀어보실게요. 첫 번째는 중1인데 리딩이 완전 처음이다. 쉬운 질문부터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초6인데 무난하다. 한마디로 애매한 영어 실력이다 해야 돼요. 초5인데 리딩 유창성이 아직이다. 이게 진짜 애매한 케이스네. 초5인데 유창성이 아직 좋지 않다. 직독직해에 힘을 주는 것보다는 많은 리딩서와 책을 읽혀서 빨리 리딩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익숙해지고 6학년 때 직독직해를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딩 유창성이 좋지 않으면 글밥도 또는 구문독해나 직독직해나 할 게 별로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리딩서를 접할 때까지는 리딩을 차라리 익숙하게 리딩 유창성을 키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3인데 리턴이다. 한국으로 왔는데 수능이나 내신을 봐야 하는 아이들 급하게 이거를 해야 되죠. 이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초3 리턴인데 한국으로 컴백했다. 직독특히 해야 되나? 이 아이가 우리말 실력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책을 많이 읽는다는 가정하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어 실력을 많이 같이 끌어올려 주는 게 직독특기를 하기 위한 첫 그 예비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보통은 그 토플형 미국식 학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토플형 미국식 학원에서 미국 교과서나 원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요즘에는 그런 것만 또 안 하고 조금 뭐 인사이트 링크나 브릭스 리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문학 독해를 시키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 하니까 그런 지문을 이제 직독특기를 시킬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린데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냥 느낌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초3이 한국어로 직독특기를 엄청 잘해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얘네가 무슨 시험을 막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리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근데 미리 해서 사실 나쁠 건 없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영어 그 교육이 약간 제일 이제 구조의 문제가 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잘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의 인지 수준을 항상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초3이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런 지문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수준이 좀 온전한가? 이런 퀘스천이 맨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애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 그냥 두루두루 노출해 준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한국 학년과 애가 무슨 시험을 봐야 되냐, 이게 저는 직독특기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인트가 첫 번째는 한국 학년,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을 봐야 되냐, 무슨 수준의 시험을 봐야 되냐, 이런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수준이 낮은 시험은 책 읽고 컴프레션 체크업 문제 푼다든지 리딩서에 딸려있는 뒤에 있는 리뷰 테스트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 시험이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직독특기는 하는 건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난도가 높은 시험들 있죠. 모의고사 정도를 목표를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플 탭스는 사실 최상위권 를 예정으로 하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최상위권이면 토플 탭스를 하는 거지,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토플 탭스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두 번째 엄마의 질문 영상에서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이런 수준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기 위해서 직독특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나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데 토플을 초등에서 해야 되나? 너무 애가 어려워하는데 토플 진짜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